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오후 12시 16분이고요. 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습니다, 지수가. 음, 아이고, 지수가 뭐 5%, 코스닥, 코스피 뭐 5% 넘게 지금 밀리고 있는데, 오전에 저도 요거를 조금 보면서, 야, 이게 어제 밀렸어야 되는데 하루 건너뛰어서 오늘 밀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팔고 있죠. 아주 그냥 평상시하고 뭐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일별로 보시면 뭐 지금 장 시작할 때 벌써 2조 때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는데도 4조 6천억. 그죠? 기관도 덩달아 지금 금융투자가 같이 터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가 같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관 매물이 늘어나고 평상시에는 여기 없었는데 여기 늘어나니까 지금 요 금융투자에서 터져 나오면 이게 지수를 꾸준히 누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다시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벌써 뭐 5%가 넘어갔는데 난리 났겠죠. 근데 요게 어제 터졌어야 되는데 어제 안 터져가지고 괜찮은가 했는데 오늘 터지네요. 그죠? 그러면 조금 판단을 다시 해야겠죠. 요 지금 마이너스 5%짜리 요 음봉 오늘 종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점을 다시 밀렸잖아요. 주도는 지금 코스피 레버리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도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한 80% 조금 넘게 매집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매집을 또 중단을 하게 됐네요. 그죠? 요거 해결하는 거 보고 매집을 해야 되고 근데 주도는 지금 뭐 뉴스에 어떻게 됐던 간에 어제 방송 뭐 그제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주도는 조금 여기서 더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죠? 부하가 많이 걸리죠. 외국인들도 저렇게 많이 팔아대고 어디선가 저 외국인들이 또 살 수 있는 구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확 밀리면서 9,000포인트, 뭐 8,000포인트, 7,0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준다? 그건 안 되죠. 그죠? 지금 그렇게 움직일 그런 차트는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간 수렴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음봉이 그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내일 또 되치고 나가가지고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이 평을 조금 정렬을 해가지고 응? 이거 뭐가 하나 사라졌네. 12 이거 아니군요. 요게 어. 요 이평이 조금 요렇게 옆으로 가면서 모이는 양상이 나와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뭉치고 그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 받아야 된다. 한 8천까지 받아야 된다. 7천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떨어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어느 선이든지 좀 기간 조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자리이기도 하고 뭐 언제까지 끝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종가 끝나고 내일부터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스닥이 1.3%가 밀렸는데 요것도 좀 이야기가 많아요. 그죠? 다우는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 지금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이 고버스를 탈 자리인가 애매한 거예요. 그죠? 고버스를 탈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고버스 조심하시길 바라고. 나스닥도 사실 나스닥 1.3% 빠진 거는 스페이스X가 아주 그냥 큰 역할을 했어요. 요거 잠깐 기사 나온 거 요거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다우지수가 0.29%로 상승했고 S&P 500이 0.37, 나스닥이 1.32%인데 나스닥 100은 그렇게 안 빠졌어요. 0.3%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스닥 100이. 그럼 뭐가 빠졌냐면 알파벳. 알파벳이 5% 가까이 빠졌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4% 빠졌고 MS가 3%, 메타가 2%. 그러니까 그 AI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서
지수가 빠지고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업체, 그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저 요거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요거 빠지기 전에는 조정 잘 안 옵니다. 어제도 상승했어요. 7%. 그래서 오늘 정도 우리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어제 저녁부터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가 되면서부터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뭐 이제 고점이네, 뭐 폭락이네, 뭐네, 또 폭락이 아니네 그러면서 말들이 많은데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방송 들으면요. 아유, 진짜 막 오늘 어젯밤에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죠? 뭐 개미들이 그다음에 2배 레버리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상승하고 많이 하락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 플레이할 때는 변동폭이 커지면요 괜찮아요. 먹을 자리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는 그 돈을 버는 업종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어저께 지수가 빠진 회사들은 AI로 돈을 이제 벌려고 뭔가를 준비하는 회사들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옛날에 금광 빗대 가지고 얘기하는데 곡괭이하고 사불판 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금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다들 망했다. 근데 곡괭이하고 판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그리고 저게 모질라가지고 계속해서 증설 좀 했으면 좋겠다. 2030년이나 가야지 증설을 한다. 그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주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가 꽤 많이 빠졌던데, 16.4%가 빠졌네요. 근데 스페이스X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나스닥 100에는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나스닥 100에는 100이 어저께 덜 빠진 거예요. 그죠? 나스닥이 1.3% 빠질 때 나스닥 100은 0.3%, 3%인가 0.4%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 스페이스X가 이제 다시 이제 나스닥 100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게 7월 며칠이죠? 7월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7월 6일. 7월 6일 날 예상 편입일이 7월 6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개별주 가지신 분들은 엄청나게 그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개별주를 안 하는 거고. 근데 지수 플레이하는 주돈 입장에서는 별로. 그죠? 예상했다. 사실 어제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투자 포지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있어야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비중 줄일 필요도 없고 일단은 내일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코스피 그 다음에 나스닥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중 안 들리고 지금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그래도 코스닥은 고퍼스예요. 고퍼스도 비중 한 30% 남아 있는데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오늘도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이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소외됐는데 그죠? 완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 나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었는데, 그죠? 그럼 오늘 같은 날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이 빠져요.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못 오르고. 코스닥 심각하다. 심각하다. 좀 반등의 기미가 몇 번 보였는데, 그거마저도 놓쳤다. 그러면 코스닥은요, 이제 또 상승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실망 매물이 나와버리면, 다시는 여기 안 들어가요. 다음 기회에 만약에 우리가 국장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사요. 서학김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질 못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럴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요. 반발 매수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반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다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실망하고 이제 실망해서 패대기를 치는 거죠.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 받아주는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왜 그러냐면 대체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버스를 타도 되고 아니면 국장 떠나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 국장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코스닥 팔아가지고 코스피로 가도 되고 삼성 하이닉스 돈 많이 번다는데 그쪽으로 가도 되고 그죠? 그러면 코스닥 이거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음. 지금 보니까 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아이고 뭐 상승 종목이 한 10%밖에 안 돼요. 코스닥 159개, 하락이 1549개. 이거 개미들 죽어 난다는 소리죠, 지금. 그죠? 이 실망 매물이 나중에 다 어디로 갈지. 그래서 내일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뭐 없어요. 뭐 딱히 고버스를 사야 된다. 지금부터 추세 하락이다. 뭐 추세 하락이 되려고 그러면 차트상에서 먼저 어떠한 증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긴 음봉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쉬는 타임을 갖는 것 뿐이죠. 일본 대략 지금 한 1% 정도 빠졌는데, 아유, 어마어마하죠. 조정받을 잘해서 조정받았다. 미국도 조금, 다우에 비해서는 조금 뻗쳐나가면 좋았을 텐데, 나스닥이 조금 골골골 대고 있어요. 그죠? 골골골 대고 있어요. 이런 거 봐서는 조금 고점에 대한 부하가 걸리질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미국이 쉬고 있는 동안 유럽하고 일본, 요런 나라들, 유럽, 어디였죠? 유럽? 아유, 뻗쳐나가고 있어요. 그죠? 유럽도. 그렇게 뻗쳐나가고 있죠. 괜찮다. 조정받으려고 그러면 같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포지션을 변경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죠? 기다리면 시간이 약이다. 기다리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이, 그죠? 뭐 다들 아는 거 아니에요? 금리. 미국에서 또 뭐 금리를 연말에 올린다. 뭐, 호르무츠. 그죠? 이건 뭐 60일 뭐 있다. 러시아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조금 통화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다음에 환율, 네, 반도체, 연기금이 또 돈을 뺀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지 호재로 작용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러면 주돈이 저런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 기사를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 기사 때문에 저 뉴스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돈이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금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주가는 상승했어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사실 뭐 두려움이 있겠죠. 삼성전자도 상승하는데 벌써 35만 원, 37만 원까지 40만 원 근처에서 떨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그죠? 하이닉스도 300만 원 근처에서 떨어졌으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위치도 있고 그죠? 뇌피셜이지만 마이크론 막 야 이거 이러다가 시가총액 마이크론한테 따라잡힌 거 아닌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인데 지금 환율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환율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엔 호주 달러가 0.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조금 이렇게 이평 밑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또 머리를 드는지 또 1% 이상의 이런 양봉이 나오는지 그런 거 지켜보면 됩니다. 요거 나왔을 때 이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별로 두려운 건 없다. 그리고 댓글에 주돈이 세 개를 하잖아요. 요게 그죠? 요렇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나스닥 요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는데 나스닥도 저는 국장에다 투자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고퍼스도 있어요. 요거를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1,000만 원 있으면 제가 그죠? 뭐 1,000만 원, 제 자본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300 넣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죠? 배팅하는 겁니다. 그냥 뉴스 가지고 배팅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죠. 그죠? 요 세 개. 왜 세 개를 하느냐? 여기서도 주도 섹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주도잖아요. 그러면 코스피에 몰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쉽게 해가지고 25년도
25년도 4월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상승했는데 그때부터 코스피가 대략 한 300%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300%. 그리고 코스닥이 한 100%? 나스닥도 100%? 한 90%? 100%? 이렇게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래도 큰 상승이죠. 큰 상승이에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에요. 코스닥은 고퍼스가 들어갔죠. 그러면 100% 찍었다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4월 달부터 한다 그러면 지금 한 70% 선까지? 그러니까 한 70% 선까지만 떨어졌을 것 같은데 요거 이따가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씩 여기다가 300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1200이 돼 있겠죠. 얘는 100%니까 100% 만약 됐다 그러면 600이 돼 있겠고 얘도 600이 돼 있겠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 계산이지만 300%가 올라갔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샀다 그러면요. 복봉리가 형성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보다는 더 크게 상승을 했겠죠. 그런 거 차지하고 일일이 계산한다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차지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는 놈이 가거든요. 과거에는 코스피하고 나스닥 죽칠 때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코스피가 20% 상승할 때 얘는 40% 이렇게 상승하고 우리나라 국장이 뭐 한 30% 상승할 때 나스닥은 60% 상승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이 상승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같은 뉴스라도 반응하는 곳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에 가면 저도 리밸런싱해요. 다 이거 수익 난 거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30%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여기 비중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백날 손해 나봤자 여기서 난 수익 가지고 다 쌤쌤이 돼요. 그리고 손해도 안 나요. 그죠? 보면 그게 이제 차트상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이구 벌써 6% 빠졌네 오늘. 야, 이 심각해졌네. 6%는 심각한데. 야, 이거 종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오늘 막 7%, 8%짜리 음봉 나와버리면 야, 이제 이거 상당히 강력한 고점이 돼버리는데 이거. 그러면 횡보라는 얘기인데. 좋죠. 기간 수렴 너무 좋습니다. 요런 게 나와야지 커지거든요. 먹을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요. 저 한번 그거 제가 왜 저렇게 투자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4월 달이네요. 4월 달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고점까지 314% 나왔고 오늘까지가 수익이 276%. 276% 수익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사고 팔고 비중 조절하고 그러니까 이 수익을 통째로 먹진 못하겠죠. 그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익이 났다는 게 얼추 비슷하게 나요. 사고 팔고 비중 조절하고 그래도 어차피 뭐 해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도 조절하기 때문에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갈 때 요 상승폭보다 더 크게 수익이 날 때도 있어요. 변동이 크게 났을 때 그죠? 해지를 잘해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산다 그러면 그죠? 이만큼 갭을 내가 플러스로 먹어버리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4월 달이 여기네요. 4월 달부터 90% 대략 90% 고점까지 90% 상승했다가 오늘까지 41%네요. 4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벌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하는 거죠. 나스닥이 여기네요. 4월 달이 고점까지가 81%. 그죠? 어떻게 고점이 나스닥보다 더 낮았네요. 코스닥보다 고점이 나스닥이 그러네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가까지가 7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더 많이 수익이 날지 그 판가름을 그냥 이게 나겠다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반응하는 게 다르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금 디커플링 났잖아요. 저런 식으로 디커플링 날 때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익 나고, 한쪽에서는 레버리지, 한쪽에서는 고포스 또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개를 골고루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이 코스피가 제일 크겠죠. 비중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어유 많이 빠지네. 많이 빠지네. 지금 많이 빠지네요. 아하, 우리 개미들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오늘. 음, 그렇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막 주구장창 팔고, 보면 뭐, 아유, 5조 팔았네요. 5조 2천억. 오늘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드나 봅니다. 여기 보면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쭉 나오죠. 그죠?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외국인이 파는 것도 무서운데, 외국인은 솔직히 하방으로 때리면서 팔지는 않거든요. 위에 걸어놓으면서 파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수익을 챙기면서 파는 애들인데, 요 금융투자라는 놈들은 하방으로 그냥 치면서 이걸 파는 애들이기 때문에 돈이 적게 나오더라도 타격이 커요. 그리고 연기금은 대려 뭐 팔아야 된다고 주식을 뭐 얼마? 50조? 120조? 뭐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팔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연기금이 팔기 시작하면 그때 가가지고 또 고민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도는 그래요. 하루 주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많이 빠졌어요. 거의 7% 가까이 빠지니까 지금도 막 계속 빠지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야, 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도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은요 손실이 따라와요. 왜? 투자니까. 투자는요 무조건 손실이 따라옵니다. 내가 만지고 돈을 쓰는 순간 손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게 다 손실이에요. 돈을 써요. 그죠? 사람이 산을 살고 있으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수익을 나죠. 일을 해야죠. 수익이 손실보다 크니까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수익이 손실보다 크니까 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자본주의 기본 개념이 그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저렇게 성과금 6억씩 때려주면요.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물가에 그래가지고 동탄이라는 데가 좀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그랬잖아요. 조만간에 이제 진정되겠죠. 한번 너무 크게 빵 한번 터졌으니까. 그게 바로 물가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위험하니까 적정 수준에서 뭐 2% 수준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주식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손실이 와요. 오늘 손실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수익 본 거는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크게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오늘만 주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눈 감기 전까지도 주식시장은 열려있고 그때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손실이 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익이 커지면 손실을 감내를 해야죠. 그게 투자잖아요. 지금 손실 보는 거를 투자 개념으로 따지는 거죠. 그죠? 지금 투자를 하면 나중에 크게 수익이 난다. 여기서 지금 계속 주가 빠지고 저는 레버리지 거진 80%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빠졌잖아요. 손실 났죠. 그동안에는 수익이 났고 당장 어제보다는 오늘 내 자산이 줄어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번전치기예요, 거진. 번전치기 아니면 손실이 나요. 근데 요런 구간이 수렴 구간이 딱 있고 나서 이평이 딱 수렴되고 나서 에너지가 딱 뭉쳐가지고 뻥 터졌을 때 이 수익을 이때 손실 본 거를 다 감내를 해줘요.
하방으로 터지든 상방으로 터지든 크게 터지거든요. 요런 데예요, 요런 데. 그죠?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횡보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미래를 아니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하방으로 터져도 크게 터졌을 거예요. 그죠? 상방으로 터져도 크게 터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뭉치면. 이 상태로 끊임없이 횡보하지는 않거든요. 주가가 횡보한다는 거는요, 망하는 거예요. 절대 횡보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거래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터져 나가니까 수익이 나는 거고 또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크게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요때 이평 수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횡보하면서 이평이 딱 수렴하면서 에너지가 뭉치죠. 밑으로 터지든지 위로 터지든지 크게 터지는 거예요. 위로 터지니까 하고 여기서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 횡보하면서 이평 수렴하면서 에너지가 뭉치죠. 그 위로 터지든 밑으로 터지든 크게 터지는 거예요. 수렴 구간이에요. 너 수렴해도 돼 지금. 그러면 위로 터지든 밑으로 터지든 12,000 가려고 그러면 수렴 구간 분명히 나와야죠. 그죠?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다. 오늘 하루 많이 빠졌다. 과거에도 뭐 이런 거 많이 지금은 지수가 뭐 5%, 뭐 3%, 아유 우습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게 출렁거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변동폭이 크면 먹을 자리가 커져요. 변동폭이 크면 먹을 자리가 커져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무한해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돈이 개별주를 안 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이럴 때, 이걸 내가 산 종목일, 그죠? 제가 만약 하이닉스 샀다 그러면, 지금 다 올라간 것 같아. 느낌이. 그죠? 300만 원 찍었어. 막 수익률이 150%야. 예. 못 버팁니다. 저는. 그리고 왜 지수 투자하고 ETF 투자를 하느냐. 과거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주도 섹터 잡아가지고, 개별 종목 하는 게 낫지 않냐. 저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투자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버티질 못해요. 성향이. 그게 개인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왜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느냐. ETF는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막 5%, 6% 그래서 그러는데, 이 돈에 대한 사람이 돈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잃어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떤 사람은 1억 원을 잃어도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죠?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무감각해지려고. 과거에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나스닥이요. 한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만 움직이면요. 폭등 폭락이에요. 난리 났어요. 거진 움직이는 게 1%, 언저리 0.5%에서 1.5%.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느린 거예요. 움직임이 느리다는 건 뭐죠? ETF에 큰 돈을 투자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주도는. 억 단위가 투자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너무 적으니까 레버리지에 투자했던 거고. 그죠? 레버리지에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복리죠, 복리. 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 오늘 또 상승하고, 오늘 상승한 만큼 또 내일 또 상승하고. 그죠? 이 복리 개념이 유일하게 적용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이 복리인데, 레버리지는 복복리예요. 이 복리해가지고 한번 상승하면 더 크게 상승해요. 그죠? 그 이점이 있어가지고 레버리지에 투자한 거예요. 단 하나예요. 큰 돈을 투자해도 마음 편하다. 몇 억씩 투자해도 밤에 잠 잘 잔다. 그래서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큰 돈을 굴려도요, 괜찮습니다. 개별주에, 글쎄요, 저도 지금 뭐 대단하는 게, 막 그 하이닉스에 10억씩 투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출 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투자 못 합니다. 10억을 ETF에 투자하면 잠 잘 자요. 근데 개별주에는 잠 못 자요.
그죠? 대신에 주도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ETF, 지수 투자는 하방으로 떨어질 때, 그죠? 곧버스, 그러니까 공매도 투자가 가는 거죠. 곧버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과거를 봤더니 크게 상승하고 나서, 요렇게 봤더니 여기 이제 팬데믹 때인데, 그죠? 팬데믹 때. 지금 팬데믹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팬데믹 때, 요렇게 팬데믹 때 크게 상승하고 나서 요렇게 하락하더라. 이때 곧버스를 투자하면 되더라. 그죠? 남들 좀 마음 아프지만 남들 돈 못 벌 때 나는 돈을 벌더라. 그죠? 곧버스 투자해가지고. 이 해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 개별주 투자나 뭐 이런 거보다 더, 수익률은 더 좋아요. 저도 뭐 한두 푼도 없이 계속 여기 나오는 수익을 계속 유지하면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익 난 거를 빼고 더하고 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갭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계좌 쪼개는 거. 절대 그 현찰을 보유를 해야 돼요. 몰빵이라는 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빗대가지고 이제부터 만약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곧버스를 준비해야 된다 한다 그러면 과거에도 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팬데믹 끝에 1500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고점까지가 대략 127% 상승했거든요. 127%. 근데 고점 여기 9만 전자 왔을 때 여기가 9만 전자 왔을 때요. 과거에 막 10만 전자 뚫는다 그랬을 때 밀렸을 때 요때부터 기간 수렴을 하거든요. 옆으로 횡보하는데 이게 얼마 걸렸냐면 얼마가 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냐면 곧버스로 들어갔냐면 적어도 요거 고점 라인을 빼야 되니까 178봉 그죠? 178봉 261일 그리고 조금만 더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빠진다 그러면 364일이에요. 248봉 364일이죠. 1년이요 1년. 그죠? 1년. 여기까지 친다 그러면 벌써 곧버스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곧버스는 들어갔겠지만 그죠?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갔겠죠? 이렇게 빠졌을 때 진짜 본격적인 거는 여기서고 1년 적어도 200 그러니까 3, 6, 18, 3, 7이 21, 3, 8이 24 8개월 그죠? 여기까지 8개월 동안 기간 수렴한 거예요. 옆으로 8개월 동안 수렴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추세 하락이다 곧버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이상 횡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이고 다 어디 갔지? 팬데믹 2000년 여기죠. 그죠? 그래야지 주봉도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도 깨져 나가는 거고. 그죠? 맞나요? 98 2000 아니잖아요. 여기 아니잖아요. 음, 17, 18, 19 여기군요, 여기. 아이고. 그죠? 그래야지 주봉도 깨져 나가는 거고. 그죠? 주봉도 깨져야지 곧버스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주봉도 깨져 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요게 이제 8개월이거든요. 8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주봉도 깨지고. 월봉 보세요, 월봉. 여기는 여기. 그죠? 8개월 정도 지나야지 월봉 깨지. 월봉이 본격적으로 깨지려고 하면 진짜 9개월, 구봉. 그러니까 아까 전에 1년 걸렸다고 했죠. 여기 1년. 요때부터 빠졌으면 1년. 그죠? 이렇게 해야지 월봉도 깨지는 거예요. 월봉 깨지는 거 벌써 티 나오죠. 주봉 깨지는 거 어디 갔어 또? 사라졌나? 주봉 깨지는 거 주봉 깨지는 거 확인해야죠. 그죠? 일봉 깨지는 거 확인해야죠. 일본 깨지는 거 확인해야죠. 그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옆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지금 때에서. 그러니까 한 8,000에서 지금 9,0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9천에서 만, 한 8천에서 9천, 9천에서 만, 8천에서 만,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횡보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평 수렴하면서 주봉 하나씩 깨져 나가고 월봉 하나씩 깨져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곧버스구나, 이제는 추세 하락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죠? 우리는 차트는 과거를 보잖아요, 그죠? 과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일어났던 현상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트를 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니, 그죠? 이렇게 수렴하는 일어났더니 이렇게 뻥 하고 크게 뜨더라, 그죠? 요거는 요 미래를 아는 건데 요 과거를 가지고 요 미래를 추론을 한 거잖아요, 그죠? 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과거에 빗대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도는 항상 이렇게 이평이 단순하게 이평이 모일 때 요럴 때 크게 한 방 위로 아니면 밑으로 한 방 터지는구나. 이렇게 에너지가 모일 때 위로 한 방 밑으로 한 방 크게 터지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죠? 근데 과거에 봤더니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에너지가 뭉치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한 방 터지더라. 유일하게 그게 아니었던 때가 언제였다? 2014년도. 14년도 한번 볼게요. 여기 12년도부터 14년도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요. 이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요 등락폭 얼마 안 돼요. 등락폭 한번 볼까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17%. 그죠? 요게 몇 년이냐면 1년, 2년, 3년, 4년. 그죠? 12년도부터 15년도. 그죠? 요게요. 거진 16년 요거 다지 뭐.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1, 2, 3, 4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5년. 5년 동안. 이때 예수금이 10조에 10조. 10조에 많아야지 20조. 지금은 120조. 그죠? 항상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렇게 진짜 10%, 20%짜리 요렇게 변동이 생겨도요, 수익이 잘 나요.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 이때. 그죠? 지금처럼 100%, 200% 수익은 아니지만, 이때도 수익을 내면서 버틴 게 레버리지하고 곱버스입니다. 그죠? 이때 솔직히 개별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번 사람 뭐 있어요? 다 단타 뛰기 아니면 테마, 그죠? 그 다음에 그 기획, 그 다음에 작전, 이런 종목들이나 이때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떨어진다. 저것 때문에 지금 곧버스를 산다. 절대 곧버스 하면 안 됩니다. 곧버스 타임은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참. 코스닥처럼 이렇게 수령 꽤 오래 했어요. 얼마나 했을까요? 3, 4, 12, 4개월. 4개월 수렴하고 2평 깨지면서 폭 떨어져버려요. 그죠? 상상하고 다 반납하고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도대체? 25%, 고점 대비 25% 하락. 그래도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코스닥이라 해도 이게 무너질 때는 전체가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나스닥도 무너지고, 코스피도 무너지고, 코스닥도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하고 코스피는 좋잖아요. 코스닥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이게 곧버스가 맞나? 그냥 그 기계적으로는 곧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닥은 곧버스로 수익을 내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사실 제가 곧버스를 이쯤에 샀어요. 이쯤에 사가지고 튕겨 올라가는 거 보고 비중 조절 들어갔다가 다시 깨지는 거 보고 다시 이제 해가지고 100%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비중을 줄였죠. 70%를 줄인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근데 또 빠져요. 사고 싶지 않아요.
아직 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코스피에서 코스피가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코스닥이 뜰 것 같거든요. 코스닥이 다 소외돼 있잖아요. 싸 보이잖아. 엄청 싸잖아요. 그죠? 펜더멘털이라든지 뭐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들. 그죠? 그리고 또 소부장이 또 빵 뜨면 또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돈 받고 저렇게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방송을 빵 하고 키워주면 또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코스닥은 고포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수가 많이 빠지고 그러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크게 빠진다. 뭐 내일도 오늘처럼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뭐 횡보가 그냥 돼 있는 거니까 비중 확 줄여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32% 빠졌는데 폭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참, 이 뉴스라든지 언론들이 너무 자극적인 기사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전 세계가 제가 있잖아요. 고버스 사고 싶으면 항생 사시라고. 항생은 이거 크게 떨어지는 거 이게 기간 수렴이 보세요. 여기 고점부터 빠질 때까지 그죠? 238일 230일이면 368, 372, 382, 24 8개월 그죠? 빠지는 거예요. 얘 반등 못 합니다. 이렇게 빠지면. 그러니까 항생은 고버스를 지금부터 고버스를 투자하는 게 맞고 그래가지고 고버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항생을 사시라 그런 거예요. 기간 수렴 때 얘는 이거 반등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빠져 나왔으니까. 근데 그 이외에 일본 니케이 그죠? 고버스 못 사요. 그 다음에 또 유럽 고버스 못 삽니다. 그죠? 못 사요. 예, 추세 상승이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그죠? 좀 웃기게 했지만 못 삽니다. 그죠? 코스닥 애매해요. 코스피 고버스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주돈이 이제 계좌를 어떻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직장을 댕겨요. 저도 회사를 댕깁니다. 회사 댕기면서 이 주식하는 그 투자자고요. 꽤 오래 했어요. 이 ETF만 가지고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레버리지 고포스 요거 가지고 거진 20년 다 됐을 거예요. 고포스가 16년도인가 나왔고 레버리지가 14년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했어요 저는. 이게 나한테 적성에 딱 맞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살아남았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죠. 그리고 뭐 돈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전업으로 나가느냐 아니에요. 전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뉴스도 그렇게 자주 안 보고 그냥 유튜브나 좀 보고 유튜브도 요새는 너무 그 요약하는 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잘 듣지도 않고 그냥 읽어요 옆으로. 여러분들도 그 기능 아시죠? 그래가지고 심심할 때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읽는 그래가지고 별로 지금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삶의 마지막 날까지 눈을 감는 이 세상 마지막 눈을 감는 그날까지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그때까지 할 겁니다. 이 주식을 하면 뭐 치매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심심하지도 않고 그죠? 그다음에 뭔가 내가 그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돈도 벌고 경제적 자유도 얻게 되고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전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정년도 얼마 안 남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소하게 정보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유튜브라든지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이 유튜브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굳이 본인이 투자자 하면서 왜 유튜브로 회원 가입한다, 뒤에 광고 띄우고, 그 다음에, 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개별 종목 막 추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죠? 돈은 주식해서 벌어야죠.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지,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거 벌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면, 레버리지 고퍼스, 뭐, 다들 뭐, 레버리지 고퍼스, 뭐,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진정한 맛을 못 느껴가지고 그러는 거고, 이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투자고, 그죠? 개별주 전원주 선생님께서 전원주 배우죠? 전원주 배우가 그, 2만 원대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됐잖아요. 어우, 대단하죠. 그런 대단함, 그런 고집, 그런 투자 의지, 그죠? 그 와중에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죠? 주가가 폭락할 때, 지금처럼 크게 상승했을 때, 돈을 벌어도 문제고, 돈을 잃어도 문제인 게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조절을 못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주도는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진 않다. 마음은 졸이면서까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고퍼스 사가지고 마음 편하게. 주식시장이 폭등할 때는 레버리 사가지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개별주보다 큰 돈을 투자해도 마음이 편하다. 지금처럼 변동폭이 이렇게 계속 커지면요, 레버리지보다는 인덱스 쪽으로 또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인덱스하고, 뭐, 코덱스 200이죠. 코덱스 200하고,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요 두 개로, 그러니까 상방, 하방. 그죠? 상방, 하방을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변동폭이 커지면. 저도 지금 레버리지에서 인덱스로, 그냥, 바꿀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고민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비중 조절할 때는 그냥 인덱스, 요게 이제 코덱스 200이거든요. 요 차트가 코덱스 200 차트예요. 코덱스 200 차트고, 요 차트가 코덱스, 아니지, 요것도 코덱스 코스닥 150 차트예요. 그죠? 요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변동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마이너스 6%면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 차트는 안 띄웁니다. 레버리지 또 이게 변동폭이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봐요. 사거나 팔 때 그때나 보는 거지. 그죠? 보통 볼 때는 요걸로 봅니다. 그리고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지수로 보죠. 지수. 지수. 코덱스, 코스피 200에 투자하면서 왜 지수를 보느냐? 전체적인 감이에요. 전체 시장. 큰 놈이 주춤할 때는 작은 놈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 보면요.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대형주 4.8% 빠졌죠. 중소형주 3.04%, 3% 빠졌어요. 소형주 2.55% 빠졌어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려고 지수를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길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대본이 없어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지고 잘 들으시길 바라고.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내일. 내일 또 장대음봉 나오면 그때 가서 걱정하는 걸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